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밤은 어떻게 주무셨나요? 만약 천장을 보고 주무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노폐물로 가득 차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뇌 속에 쌓인 쓰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는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 점차 쌓이게 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김현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잠자는 자세의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이 미래 10년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뇌를 25% 더 깨끗하게 만드는 단 한 가지 자세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치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병, 혹은 유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치매는 뇌 속에 쌓인 쓰레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 쓰레기의 정체는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생소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것을 모르시면 치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신느, 경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이 작동할 때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모든 정신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뇌 속에 그대로 쌓인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의 배기관이 막혀서 배기가스가 엔진 안으로 역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고장 나겠죠? 뇌도 똑같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 신경,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이 차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노폐물이 뇌 속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상처에 세균이 침투하면 붓고 아픈 것처럼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 조직을 자극해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이 신경세포를 끊임없이 공격하다 결국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해마가 손상을 입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어제 점심에 뭘 먹었지? 방금 열쇠를 어디에 뒀다. 같은 일상적인 기억들이 가장 먼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전두엽으로 손상이 퍼져나 가며 판단력이 흐려지고 성격이 변합니다. 측두엽까지 침범하면 언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말이 어눌해지고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이 바로 치매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경과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닌 뇌의 청소 기능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매일 보는 MRI와 PET 촬영 영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치매 환자의 뇌를 촬영하면 하얀 점들이 곳곳에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마치 하수구의 쓰레기가 막힌 것처럼 뇌 전체에 노폐물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정상인의 뇌는 깨끗하게 검은색을 띠며 구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뇌는 곳곳이 얼룩져 있습니다. 그 얼룩 하나하나가 죽어가는 신경세포를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40대, 50대,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노폐물은 제거되기도 합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쌓이기만 하고 잘 때만 비로소 치워집니다. 문제는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면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대 병원과 버드 의대 이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60대이신 분들은 이미 40대부터 뇌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뇌의 30% 이상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뇌는 치료보다 예방이 100배 유하다는 사실을 지금부터라도 뇌 속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먹어야 할까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답은 훨씬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행하는 그 행동, 바로 잠자는 자세의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 속 쓰레기 배출량이 25% 증가합니다. 어떤 자세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놀라운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뇌의 배수관이라고 할 수 있는 림프계라는 것입니다. 뇌에도 노폐물을 배출하는 하수구가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셨나요? 당연합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생활습관, 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약을 팔 수 없으니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글림프계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글림프계는 2013년에야 비로소 발견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뇌가 어떻게 노폐물을 배출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최초로 규명해냈습니다. 뇌에는 다른 부위와는 달리 림프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청소할까요? 답은 뇌척수액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들면 뇌세포들이 10%에서 15% 정도 수축합니다. 그러면 뇌세포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물처럼 흘러 들어갑니다.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 베타 아밀로이드와 각종 노폐물을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이 노폐물들은 정맥을 타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뇌 청소입니다. 경이롭지 않나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를 씻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뇌세척의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뇌를 물로 씻어내는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청소 시스템이 깊은 잠을 잘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수면 단계 중에서도 렘3 단계라고 불리는 깊은 숙면 단계에서 특히 활발해집니다. 이게 뇌세포가 가장 많이 수축하고 뇌척수액 순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얕은 잠으로는 부족하고 꿈을 꾸는 렘 수면 단계에서도 효과가 미약합니다. 오직 깊은 잠을 통해 서만 뇌는 진정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7시간을 자도 렘3 단계가 부족하면 뇌는 더러워집니다. 반대로 5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잘 자면 뇌는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명심하십시오. 잠은 시간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매일 밤 여러분의 뇌 청소를 맡고 있다는 그 자세 말입니다. 놀랍게도 로체스터 대학과 서울대, 하버드 연구팀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 청소 효율은 자세에 따라 최대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자세가 나쁜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천장을 보고 자는 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안하다고 느껴 이렇게 주무십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뇌척수액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중력이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면 노폐물 이내 곳곳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찌꺼기가 당연히 남아있겠죠.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옆으로 자면 괜찮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간과 위장이 압박받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몸 전체의 순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는 깊은 숙면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렘3 단계로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결국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순환 기능 자체가 저하되므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자세도 나이 들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자세가 바로 치매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매일 밤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자세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
가 좋을까요? 로체스터 대학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옆으로 잘 때 내 청소 효율이 25%에서 3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방향으로 누웠을 때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옆으로만 누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베개의 높이, 팔 위, 다리 각도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그게 다라고요? 아닙니다. 이 자세 뒤에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 왼쪽인지 3가지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척수액 순환이 최적화됩니다.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다양한 수면 자세를 MRI로 촬영한 결과 왼쪽으로 누웠을 때 뇌척수액의 흐름이가 빨랐습니다. 노폐물 제거율이 30%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의 구조와 중력의 방향이 왼쪽 자세일 때 가장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뇌척수액이 막힘없다. 이 흐르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빠르게 배출됩니다. 마치 물이 경사를 타고 흐르듯 자연스럽게 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소화와 림프 순환이 개선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 배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위장은 왼쪽에, 간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장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편안해집니다. 소화가 원활해지고 림프액 순환도 좋아집니다. 림프계는 몸의 하수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돌아가야 글림프계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셋째, 깊은 수면이 유도됩니다. 왼쪽 자세는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호흡이 편안해지고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뇌도 긴장을 풀게 되고 이는 N3단계로 더 빠르고 깊게 들어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결국 글림프계가 최대한 활성화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왼쪽 자세는 바로 뇌 청소의 황금 키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밤 꾸준히 이렇게 주무셔야 합니다. 이 단순 한 자세가 10년 뒤 치매 예방에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약도 수술도 아닌 단지 자세 하나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효과가 있을지 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작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로체스터 대학과 서울대의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3일간 관찰했습니다. 절반은 기존대로 자고 절반은 왼쪽으로 누워 자도록 했습니다. 3일 후 인지 기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을 측정한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왼쪽으로 잔 그룹은 인지 테스트 점수가 평균 12% 상승했습니다. 12%라고요. 단 3일 만에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낫다고 느낀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확 실해졌습니다. 신경과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뇌 기능이 실제로 개선된 증거입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3일이면 변화가 시작되고 한 달이면 확실해지며 석 달이면 뇌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자세만 바꾼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숙면의 질을 높이려면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음식은 수면을 방해하고 올바른 음식은 뇌 청소를 돕습니다. 지금부터 내 건강을 지키는 황금 같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저녁 루틴에 추가하셔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음식은 아보카도와 호두입니다. 과일과 견과류라고요? 맞습니다. 이 2가지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이것이 부족하면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게 됩니다. 아보카도 반 개와 호두 4-5알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마그네슘의 3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저녁에 드셔보십시오.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음식은 타트 체리 주스입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합니다.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약이 아닌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의 성분입니다. 미시간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트체리 주스를 2주간 마신 사람들은 랜삼 숙면 단계가 평균 40분 연장되었습니다. 40분이라고요. 그만큼 뇌 청소 시간이 늘어난 셈입니다. 하루에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고 순수한 타트체리 주스를 선택하십시오. 3번째 음식은 따뜻한 우유입니다.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권하시던 그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결국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랐다가 서서히 떨어질 때 우리 몸은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황금 같은 저녁 루틴을 제안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타트체리 주스 한 잔을 드십시오. 그리고 아보카도 반개 또는 호두의 5알을 함께 드십시오. 자기 30분 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 루틴만 꾸준히 지켜도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뇌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계가 최대 효율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약보다는 음식이 먹지보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음식과 자세가 시너지를 이루면 각각 따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음식과 자세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잠자리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왼쪽으로 자고 타트체리를 마셔도 방이 너무 밝거나 덥면 소용이 없습니다. 뇌척수액 순환에는 온도와 빛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수면 중 최적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20도를 넘어서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몸이 체온을 조절하려고 계속 뒤척이게 되거든요. 조명의 밝기도 중요합니다. 30럭스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럭스가 무엇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거의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면등도 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희미한 불빛조차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습도는 50%에서 60%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숨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침대의 높이도 확인해 보십시오. 너무 낮으면 일어나기 불편하고 너무 높으면 오를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모든 환경 요소들이 맞아떨어질 때 기로소 내 청소도 최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제가 환자들에게 0년 넘게 처방해온 방법입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기억력이 돌아왔다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심지어 치매 진행이 멈췄다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뇌 청소 3단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셋 한 개만 꾸준히 따라 하시면 약보다 강력한 뇌 건강 루틴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 황금 자세를 고정하십시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까지는 이해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잠든 뒤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천장을 보고 있거나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디 필로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긴 베개를 등 뒤에 받치고 주무시면 자세가 고정됩니다. 뒤로 넘어가지 않아 왼쪽 자세를 밤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일 생똑바로 누워 주무시던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일주일만 참고 버티시면 몸이 서서히 적응합니다. 2주가 지나면 오히려 이 자세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베개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척추가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뇌척수액의 흐름이 20% 개선됩니다. 두 번째 단계, 숙면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제거하세요. 첫 번째, 적은 스마트폰과 TV입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뇌를 깨어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적은 술입니다. 소주 한 잔이 잠 잘 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이는 착각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잠들게 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N3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녁 술은 결국 뇌에 쓰레기를 쌓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가능하면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적은 베개 없이 자는 것입니다. 편일 하다고 베개를 빼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혈액순환을 막고 림프 흐름을 정체시킵니다. 결국 글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베개를 베시고 팔은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이 세 가지 나쁜 습관만 제거해도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바로 전에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소화에 에너지가 중되면 뇌 청소에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취침 3시 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배고프지 않냐고 처음에는 분명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2주만 버티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오히려 공복 상태로 자는 것이 더 깊은 잠을 가져오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증가시켜 뇌 청소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립니다. 이 세 단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달, 길게는 석 달 정도 지속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오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제가 환자들에게 10년 넘게 처방해온 방법입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0명 중 7명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경과에서 20년 넘게 환자를 보며 제가 발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익숙한 자세를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처음 며칠은 잠이 오지 않고 어깨가 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둘째,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침대가 너무 푹신하거나 방이 너무 밝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루틴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녁 9시에 자야 하는데 11시에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거나 자기 30분 전에 우유를 마셔야 하는데 깜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인벽을 넘어서면 됩니다. 습관은 불편함을 견뎌내야 비로소 몸에 배게 됩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최소 20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듭니다.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주가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불편하면 바디 필로우의 높이를 조절해 보십시오. 환경이 맞지 않으면 조명을 바꾸십시오. 수면 등을 끄고 안마 커튼을 치십시오. 루틴이 없으면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호 선생님입니다. 올해 62세이십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셨고 평소에는 항상 천장을 보고 주무셨습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중반부터 밤에 자주 깨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과 피로가 계속되었고 은퇴 후에는 뇌 안개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항상 뿌옇고 집중이 안 되며 방금 한 말이 생각나지 않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자주 까먹는 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직 치매는 아니라고 했지만 의사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진단하며 몇 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호 선생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에게 짐이 될 텐데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중 제 강연을 접하시고 왼쪽 수면법과 타트 차리 루틴을 그날부터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바디 필로우를 구매하시고
저녁말 다 타트체리 주스를 드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끊으셨으며 저녁 6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해졌고 선생님 표현으로는 머리가 새 것처럼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뇌 안개 현상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에는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물건을 잊어버리는 횟수가 줄었고 대화 중에 단어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비싼 약을 먹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잠자는 방법을 바꾸기만 했을 뿐입니다. 김영호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기적은 습관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김영호 선생님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뇌는 놀랍도록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를 버리고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 타트체리와 아보카도를 섭취하는 것, 스마트폰 사용을 끊는 것, 이 간단한 습관들이 10년 후에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적은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서 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예방과 보조 수단입니다.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 신부전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 식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자세를 조정하십시오. 몸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자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요법은 병원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꼭 받으십시오. 예방과 검진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의 청소이자 생명의 회복 과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누워 주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뇌를 지키는 것은 한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건강의 진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